자, 이제 실비 부분인데 요거는 계산 몇 가지만 하면 문제가 더 쉽기 때문에 요것만 좀 개별적으로 문제 좀 풀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 196, 197, 198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두 가지 정도만 풀면 돼요. 199. 자, 이거 한번 봐요. 1번 계공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 3분의 1.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건축물이 두 가지 기능을 띠고 있다 이것이죠. 일단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거 기준 없이 쓰자 이거예요. 주택의 면적을 기준해서 2분의 1이 기준입니다. 2분의 1 이상인가 아니까 이것만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주택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택 외로 들어갑니다. 주택 외로 들어가요. 일단. 그리고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 계약 동시에 중개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공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최고한도. 수수료 최고한도는 양방으로 받는 금액이란 뜻이에요. 근데 갑으로부터 했잖아요. 일방으로 받네요. 결국 일방. 그래서 일방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 자, 보죠. 계약 당사자가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갑을인가요? 자, 이거 일단 따져봐요. 당사자가 동일하죠. 그리고 일단 대상물도 동일해요. 대상물. 그리고 같은 시점인가요? 동시. 자, 그러면 뭐만 따지면 돼요? 우리 매매만 따지면 되죠. 매매. 단지 이게 주택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매매 대금이 1억. 야, 1억이고요. 그리고 주택비는 그냥 협의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요. 밑에 그 매매 대금의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함정입니다. 왜? 동시 요건이면 어떤 것만 따진다 했어요. 매매만. 임대차는 신경 쓰지 말자 이거예요. 자, 일단 1억이고 협의 금액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협의. 그러면 얼마? 0.9. 90이 답이네요. 90. 90이 답. 이해되시죠? 자, 이거 왜 90인가요?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일단 복합 건축물이다. 복합 건축물인데 주택의 면적이 얼마인가? 2분의 1 이상 됐어요? 안 됐죠. 주택 외로 가야 되죠. 그리고 주택 외로 갔는데 당사자 동일하죠? 대상물 동일하죠? 동일 시점이죠. 그럼 어떤 것만 계산한다? 매매. 그래서 매매 금액 곱하기 그리고 당사자 협의 요율이 있는가 없다 해서 0.9.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니까 일방 0.9. 이게 끝이에요. 양방이라면 어떻게 곱하기 2에서 181이 되겠죠. 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갑은 계공의 병에게 중개 의뢰하여 을 소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니까 70이에요. 일단 이 면적이 나오는 것은요. 오피스텔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오피스텔 나오죠. 보증금 2천에 월차임 25만 원 임대차.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방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 그러면 조건 나머지 따져야 되죠. 부엌이 있는가? 화장실 있는가? 욕실 있는가? 자, 볼까요? 일단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증식 부엌 있죠. 화장실 있죠. 목욕시설, 욕탕 있죠. 그럼 끝이에요. 자, 이제 일단 요거는 0.4를 한다 이거예요. 자, 일단 욕실 있고 부엌이라 적어둘까요? 부엌 있고 화장실 있고 샤워장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오피스텔이니까 매매 교환이면 0.9, 임대차 등이면 어떻게 됩니까? 0.8, 0.54죠. 54. 자, 요거 기준 하는 거예요. 요거 기준. 자, 그럼 문제 볼까요? 보증금 2천 더하기 월세 얼마인가요? 25 곱하기 100. 요거 2,500이거든요. 자, 4,500. 써먹을 데 있다 없다? 없다. 세로.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세로 해야 되죠? 2,000 더하기 25 곱하기 70. 자, 요거 숫자만 좀 컨닝합시다. 그러면 3,750 나온대요. 요거 좀 컨닝했어요, 제가. 3,750만 원. 자, 여기서 얼마 해야 됩니까? 0.4. 왜 0.4인지 이해되시죠? 앞서서 오피스텔은 조건이 4가지라 했잖아요. 일단 85제곱미터, 그리고 먹고 마시고 씻고. 요게 있으면 어떻게? 매매 교환이면 0.5, 기타 임대차 등이면 0.4. 그래서 요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얼마래요? 15라고 하네요. 제가 산수를 못해요. 15가 맞나요? 15가 맞다 하니까 산수 두드리면. 자, 이렇게 계산해 봤고요. 자, 이제 200페이지 실비는요, 여러분, 우리가 오른쪽 실비 정구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일단 제가 판사하는 게 더 빠릅니다. 200페이지요. 자, 두 가지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자, 요게 200인가요? 예. 자, 우리 정리 좀 해요. 자, 무엇을 정리하냐면, 일단 지금 실비인데요. 이 실비인데, 앞서서 지금 배우는 게 중개보수배였죠. 지금 실비 배웁니다. 둘 다 중개와 관련되는 거여야 돼요. 중개. 겸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을 좀 기억해 줘야 돼요. 구성. 무엇이냐면 중개가 완성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중개보수라고 한다. 원래 판서인 중간에 적을게요. 제가. 그리고 중개완성과 무관하게 계약이 성립이 되든 성립이 되지 아니하든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실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중개, 보수 등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개 업무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만약에 겸업이라면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원래 내용 제가 적어드릴게요. 실비는 중개완성과 무관합니다. 중개완성과 무관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돈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서로 기록하는 게 우리 현행 법률상 권장사항이고요. 문서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비를 받을 때는 무작정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택, 수령할 때는 주택에 관한 수수료가 똑같아요. 주택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여기 산출액이죠. 그리고 시도조례가 한도액이고요. 그리고 정한다. 이렇게 돼요. 똑같이 어떻게? 주택과 동일하다. 그리고 받을 때 누구한테 받는가? 대상자는 일방이다. 시험은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오른쪽에 3번 실비 청구에서 많이 나와요. 대상자는 여러분이 권리 이전자인가 권리 취득자인가에 따라 달라요. 권리 이전자의 경우, 권리 이전자, 권리 분석 비용이에요. 이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권리 취득자는 우리가 앞서 있는 것처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반환 채무 이행입니다. 자, 이건 좀 날렸어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자, 요거 세 가지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200페이지 보시면 실비 청구가 실비 한도 이런 거는 1번, 2번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실비 청구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방 당사자만. 자, 이건 좀 기록할 게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권리관계라고 나오면 권리 이전자예요. 그래서 이 권리 이전자가 두 번째 줄 끝에 있는데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월인 데 있죠. 권리 이전자인데 매도인, 임대인이라고 좀 적어두시고요. 자, 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부담자. 두 번째 줄 끝에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권리 취득자죠. 자, 여기는 권리 취득자니까 매수인, 임차인이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은 이 사람이 잘 나와요. 교환 당사자. 교환자는요, 자신의 권리를 넘겨주면서 권리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경우는 권리 이전자의 비용과 권리 취득자의 비용을 동시에 물을 수가 있다가 답이에요. 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수에 관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끝났고, 자, 이제 8장에 들어가면 협회 보직 교육 제도가 있는데요. 이 협회는 별도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제가 진도 조금만 바꿀게요, 여러분. 간략한 거 먼저 하고 협회를 뒤로 빼겠습니다. 자, 217페이지하고 포상과 실무 교육을 제가 묶어서 좀 할게요. 일단 217페이지 좀 봐주세요. 217페이지. 협회는 제가 요 다음 강의로 좀 뺄게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지금 하는 것은요, 교육하고 포상금 중심으로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시험에 극히 안 나옵니다. 차후에 제가 또 따로 한 번 더 정리되겠지만 내용에 또이또이해요. 지금 이 모든 거요, 판사하지 마세요. 제가 서브노트 보내드렸죠? 거기에다가 내용 보충하고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그 핵심 서머리 된 거 그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여러분 기출문제 많이 푸시게 되면 중개업법령 이 공인중개사법은 지금 시험 쳐도 무방해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7월쯤에 되면 여러분이 법령 그 정보센터, 그 법률정보센터, 저 법제처죠. 들어가셔서 시험 발표 일자를 기준해 가지고 그거 보시면 언제까지 공고된 날짜를 가지고 시험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 전까지는 법조문 좀 찾아야 되는 좀 불편함은 있어요. 학원에 다니면 그게 좀 편한데 오프라인 같은 온라인 같은 조금 부족함은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험 때지가 그럴 일은 없어요. 기껏해야 한 문제 그냥 봤습니다. 많이 봐라도 제 과목은. 네, 자, 이제 볼게요. 자, 217페이지 보면 업무 위탁이죠. 자, 이거부터 할게요. 좀 짧은 거 먼저 정리합시다. 여기서 시간 아까우니까. 자, 위탁은 두 가지예요. 시험 제도하고요. 실무 교육이에요. 제일 먼저 실무 교육인가요? 자, 실무 교육부터 봅시다. 실무 교육은요, 시도지사가 해요. 시도지사 권한자가 이제 권한 대상자가 있는데 세 군데 합니다. 세 군데. 자, 세 군데인데 첫 번째 색도를 해드릴까요? 첫 번째 보면 부동산 관련 학과. 여기서 관련 학과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 부동산 학과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딱 한 번. 너무 문제 더럽죠. 부동산 학과라고 하면 그 과가 부동산 학과에만 된다 이 말이고요. 관련 학과는 부동산에 걸쳐 있는 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걸 문제 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출제자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 등 부동산 대학 등이라고 적을게요.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협회 그리고 공기업 등입니다.
공기관 적을까요? 공기업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유의할 게 있어요. 실무 교육 말고 뒷페이지 나오겠지만 시험 제도가 있어요. 시험 제도. 시험 제도는요. 시험 시행 기간의 장입니다. 기관장인데요. 여기서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인가요? 예외인가요? 방금 제가 말했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외에 들어가요. 그래서 국장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책으로 대체할게요. 원칙은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라고 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거나 요 한 세트씩 가져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은 이제 누구한테 위임을 하느냐? 자, 위에 1, 2, 3번 있죠. 이 중에 하나를 못 해요. 똑같이 1, 2, 3번 제가 적고 싶어 적은 게 아니고요. 1번을 못 해요. 그래서 시험은 대학 등에 맡길 수 없다. 요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관보에 고시하게 돼 있어요. 요건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위탁이 되면 관보에 고시.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일간신문의 고시다. 왜 이런 걸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을 상당히 많이 주관하면서 한 번씩 냈다는 것은 난이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짜투리 시간에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217페이지 보면 밑줄만 하세요. 시도지사는 밑줄했죠. 자, 그리고 뒤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있는데 실무교육 중심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수탁기간은 1, 2, 3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갈로 2번에 있는 것은 그냥 이런 사람들에게 위탁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18페이지 쭉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양갈로 3번에 관보고시 위에 보면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모의고사 시험 치러 가면 이 50제곱미터 강의실을요 85로 잘 고쳐요. 왜? 85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오피스텔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얘는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85와 50의 관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관보의고시 얘기 드렸고, 자, 이제 218페이지 시험 시행 업무 위탁 고 나오죠. 시험 시행 기간의 장 또는 시도시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두 번째 줄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 방금 했던 거 똑같죠. 자, 이제 행정수수료도 지금 바로 해도 돼요. 이런 거는 짜투리니까 바로바로 합시다. 아깝잖아요, 시간이. 자, 행정수수료 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문에서 돈 나가는 걸 전부 다 행정수수료입니다. 다 조례에 있어요. 돈 나가는 건 조례에 있다. 꼭 기억해 달라 했습니다. 자, 행정수 조례예요. 어떻게 되냐면 자격증, 등록증, 신고증에 가는 것인데, 자, 최초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재교부 되는 거 이렇게 적어둘게요. 재교부라고 적을까요? 자, 최초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부분은 시험 응시해야 자격증이 나와요. 그리고 자격증 재교부. 여러분 자격증 교부라고 하면 안 돼요. 자격증은요. 시험 응시 28,000원 속에 자격증 교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재교부의 재교부.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 응시를 어디서 주관합니까? 시도지사죠. 그래서 이건 시도조례입니다. 자, 일단 원칙만 다 기억하고 시험 나오는 것만. 그리고 두 번째 등록증 할게요. 등록증은 개설 등록이에요. 그리고 등록증 재교부. 그리고 분사무소 같으면 설치 신고예요. 6개예요. 2개, 2개씩. 그리고 신고증 재교부예요. 자, 이거는 시, 군, 구 조례예요. 자, 기초와 이제 광역단체 해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례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자, 그런데 노란색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 응시를 시도지사가 주관할 때만 이렇게 시도조례가 됩니다. 그런데 붉은색 봐요. 예외를 제가 얘기할게요. 예외는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시험 칠 수 있죠. 수급의 문제에 있어서.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는 걸 해야 돼요. 이때는 옆에 이 정도 적을까요? 국장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국장과 협의한 금액. 국장과 협의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파란색 봐요.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외부에 위탁할 수가 있겠죠.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면 그들과 협의한 금액, 위탁기관과 협의한 금액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붉은색과 파란색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지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자격증 재교부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정리합시다. 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시도조례, 개설 등록과 등록증 재교부, 시군구조례, 설치 신고와 신고증 재교부, 시군구조례 해서 합쳐서 지자체 조례. 정리됐고요. 자, 이제 우리 220페이지 포상금 마지막 내용인데요.
좀 지우도록 합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음이 협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행정 제재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아마 한 두세 강 정도 이면 다 법령 끝납니다. 많아도 두세 강. 자, 220페이지죠.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자, 포상금. 결코 좋은 내용 이게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초등학교 때는 남의 잘못을 보더라도 지나쳐라 했지만 이건 남 안 좋은 거 보고 찌르는 거거든요. 뭐 조금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자, 포상금은 꾸준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포상금. 자, 이제부터 봐요. 포상금은 일단 지급 사유가 있습니다. 책은 조금 뒤에 봅시다. 이 문제도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지급 사유는요, 허무양대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허무양대인데요. 일단 요걸 좀 따르세요. 요게 좀 두 개입니다. 두 영역이에요. 허위 등록, 무등록, 허위 등록, 무등록, 등록에 관한 것이고 등록증, 자격증 양도돼요. 다시 합시다. 허위 등록, 무등록, 등록증, 자격증 양도돼요. 그걸 바른 자 이렇게 되고요. 이런 지급 사유 4개가 있다면, 이 4개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등록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합니다.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데 신고만 적을까요? 하나만 적죠. 신고를 어디?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등록관청만 기억하세요. 자, 등록관청에 찌르게 되면 등록관청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검사에게 넘깁니다. 넘기면 검사가 이것을 결정을 내려요. 결정을 내리는데 둘 중에 하나이면 돈이 나와요. 첫 번째, 이것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입니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재판장에 세웁니다. 재판장에 세워요. 자, 이렇게 재판장에 세우게 되면, 거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의 기준으로서 1월 이내 지급이 됩니다. 자, 누가 지급이 되냐? 그래서 제가 등록관청 적었어요. 등록관청이 지급이 되는데 무진장 많이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놀라울 금액입니다. 50만 원. 그래서 한 건에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지자체가 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고가 보조 가능합니다. 국고가 보조 가능해요. 2분의 1 범위 안에서 25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여러 사람이 다수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수 신고일 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요건 두 가지예요. 한 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접수했습니다. 즉, 이 사람을 1, 2, 3, 세 사람이 찔렀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접수하면 접수가 복수가 되면요. 복수가 되면 최초자에게 돈 주게 되고요. 그리고 혼자 이 사람 찌르려고 하니까 심장 떨려가 친구가 같이 갔어요. 공동신고가 되죠. 공동신고가 되면 이거는 균등, 너희들이 알아서 배분해가라. 협의가 있다면 7대3 나누자. 야, 말한 내가 7 가져가고 망본 사람 30 가져가. 50에 대해서 7대3 나누면 돼요. 아무런 말 없으면 어떻게? 5대5 쪽에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이게 기본 맥락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주의할 것을 빨간색으로 정리할게요. 자,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나면 재판이 진행합니다. 재판이 진행돼요. 재판 진행 중에 유죄다, 무죄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요 단계를 지나서 나온 거잖아요. 요 단계를 지나서 나왔죠. 그래서 재판 유무죄와는 포상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통하여 무죄가 되더라도 이것은 돈 받을 수가 있다. 이거는 포상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단계는 포상금 관계 없어요. 요것만 결정이 되면 무조건 돈 받아요. 무조건 돈 받아요. 그런데 이제 노란색 주의하세요. 검사 등록관청에서 검사 넘어가는 단계에서 무혐의가 돼버렸어요. 무혐의. 무혐의는 여기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죠. 그래서 무혐의가 돼버리면 이때는 포상금을 못 받아요. 자, 이때는 어떻게? 재판 유무죄 무관하게 포상금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요걸 기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안 가면 돈 못 받고요. 요걸 기준으로 통과되면 돈 받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게 다예요. 그래서 220페이지 보시게 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 오른쪽에 1, 2, 3. 그 얘기가 허무양대죠. 볼까요? 1번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등록이죠. 2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이게 허위 등록이죠. 3번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또는 양수되어 이게 양대죠. 허무양대 다 끝났어요. 포상금 해당하지 않는 것은 크게 외우지 마세요. 되는 걸 외우세요. 4개. 자, 이제 2번에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보면
끝에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 지급한다. 요 둘 중에 하나일 때 지급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혐의는 돈 못 받지만 유무죄는 돈 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게 2, 3이 있어요. 자, 이제 포상금 금액 밑에 건당 50.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 100분의 50 이내 이렇게 있죠. 그리고 222페이지 포상금 지급은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1월 이내 요 얘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그라미 2번 하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면 50만 원 포상금 균등. 그런데 서로가 협의가 있다면 협의대로. 세 번째, 2건 이상의 신고 고발 접수되면 최초자에게 돈 준다. 했던 거 다 들어갔습니다. 자, 밑에 1번 문제를 제가 좀 풀어봤으면 싶어요. 자, 요걸 바탕으로 봐요. 공인중개사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 최대. 자, 봐요. 갑은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할 A를 고발해요. A는 기소유예. 요게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처분 받았다. 무등록이죠? 결국 A 50 어떻게 적을까요? 뭐 갑을 A라고 이렇게 적을까요? 50. 예, 적을게요. 자, 2번 두 번째 점.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허위 등록이죠. B에 대해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에 을이 신고했다. 검사가 B를 공소 제기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접수하게 되면 최초자죠. 따라서 B한테 또 어떻게 50을 받았어요. 자, 세 번째 점.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 요겁니다. 합의겠다 합의대로 가는 거예요. 공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한 시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으나, 자, 공소 제기하였으나 무죄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공소 제기하고 유무죄는 상관없다고요. 25. 그리고 네 번째 점인가요? 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했으나 검사 D를 무혐의, D는 무혐의예요. 못 받아요. E는 공소제기했어요. 50. 그리고 마지막 점 A, B, C, D, E는 갑 또는 을 위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다. 즉 신고, 이 신고 돼가기 전에 국가가 알아낸 건 없다. 그럼 너희들이 돈 가져가라 이것이죠. 따라서 50, 50, 100, 125, 75 이렇게 되죠. 자, 해서 답이 4번 이렇게 되죠. 자, 오른쪽 문제는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교육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뒤에 표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은 제가 요건 따로 수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좀 해가 비교할 게 있습니다. 요건 좀 복잡한 거니까 별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은 협회를 할 거예요. 협회 1강 하고요. 그리고 교육 짧지만 1강 하고 아마 그 행정 제재는 2강 정도이면 충분해요. 2강. 예, 2강 정도 내지 하면 되니까 앞으로 4강, 맥스 4강, 적게는 3강 되겠네요. 이러면 이 법령은 다 마쳐요. 법령 다 마치고 실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도 몇 강 안 나와요. 우리 법령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곧 마친 인사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교육이 양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찝찝하죠, 여러분. 이걸 다시 따로 한다는 것이 조금만 길더라도 합시다. 이거 좀 찝찝하네요. 자, 224페이지 실무 합시다. 예. 조금 길더라도 이해하세요. 예. 일단 여러분 판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이걸 보세요, 먼저. 어디 비교표 만들어 놨는데요. 예, 227. 요거 가지고 먼저 합시다. 예. 자, 227페이지라고 전 적으면 안 되죠. 223. 자, 교육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 일단 파트는 제가 3개로 나눠 갈게요. 그 207페이지 표를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현업에 들어가기 전에 받는 교육을 실무교육, 예전에는 사전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무교육 받은 사람 4사람 중에 2사람이 듣는 교육이 연수교육이에요. 그리고 중개, 보조원이 듣는 교육이 직무교육이에요. 먼저 여기서 시험 나오는 것은 교육권자가 교육 대상자, 요 관계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해요. 시도지사.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요 2가지 먼저 직무교육은 조금 뒤에 하세요. 2가지인데 대상자 보면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개설 등록 신청인은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자인데 여기서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예요. 여기서 여러분 유의할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안 돼요.
실무 교육을 받고 개설 등록한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소공이 나오죠. 추가되었습니다. 소공. 자, 소공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법인의 사원 임원 전부입니다. 법인 나오면요. 전부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법인의 사원 임원은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전부. 자격증 있는 사람만 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하냐 하면 이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자와 소공 요 두 사람요. 두 사람은 전후 1년이란 말이 들어가요. 자, 이게 뭐냐 하면 개설 등록하기 전 1년 그리고 실무 교육받고 1년까지 유효하다. 소공도 이 고용 신고되기 전 1년 이내 교육 들어야 되고 그리고 퇴사하더라도 1년까지 실무 교육은 유지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법인의 사원 임원 있죠. 이 두 사람. 이 사람하고 분사무소 책임자의 경우는 업무 개시 전까지만 들으면 돼요. 자, 이 사람은 주된 업무가 중개업인가 그렇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이 연수교육의 대상은요. 제가 이걸 왜 분리했냐면 요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자가 공인중개사죠. 이 사람이 실무교육을 받으면 개설 등록하겠죠. 그 계공, 즉 실무교육을 받은 계공과 그리고 소공만 들어요. 소공. 즉 이 사람은 안 듣는다 이것이죠. 2년 다 돼가기 전 2개월 전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 연수교육의 실무교육 발언은 2년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말도 이해가 되죠. 자, 직무교육은 별도로 배우셔야 돼요. 직무교육은 여기 있는 시도지사를 비교하여 등록관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개보조원이에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게 기본 포맷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여기도 전후 1년이에요. 자, 이제 개별적으로 224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좀 할게요. 색깔 구별. 자, 파란색을 보면 이제 제가 시간이나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뭐 법조문 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좀 바로 더 갑시다. 자, 224페이지 보면 실시기간 시도지사 체크하시고요. 대상자는 9번 글자체만 밑줄 하면 돼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신청하려고 하는 자, 공인중개사입니다. 개공 아니에요. 두 번째, 법인의 경우 사원 임원 전원, 전부란 뜻이죠. 3번 분사무소 책임자, 4번에 소공. 자, 오른쪽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는 자의 교육시기인데 전후 1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소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3번에 법인의 사원 임원, 분사 책임자는 업무 개시 전 됐죠. 그리고 교육 내용은 좀 바뀌었어요. 좀 더 실무적으로 갑니다. 참고로 교육 시간도 제일 많고 중간이고 짧아요. 자, 교육 내용 봐요. 개공과 소공,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가장 폭넓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육 시간은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데 283입니다. 요거 밑에 적을까요? 28에서 32. 원래는 교육 시간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연수교육은 10시 시도지사이고요. 228페이지 보면 대상자 적힌 거와 동일해요. 그러면서 교육 시기를 보면 2년마다 하는데요. 2년 만기 되기 전 2개월 전에 해요. 오늘이 2년차가 된다. 그러면 소급에 2달 전에 하겠다. 한 2월까지 들으면 되겠네요. 오늘 4월이면. 그리고 직무교육 내용 보시면요. 연수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 변경, 중개 경영 실무, 직무윤리.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현업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을 배운다면 이거는 법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시간은 12에서 16이에요. 12에서 16. 자, 되고요. 자, 이제 직무교육을 보시게 되면 그 통지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 그 밑줄 하시고요. 실시기간은 역시 시도지사 등록관청이고요. 그리고 교육 시기는 1년, 전후 1년 됐죠. 자, 오른쪽에 보조원의 직무 수행인데 3, 4시간이에요. 3, 4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외울 때 뭐 특별하게 외우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워요. 283인데요. 28, 12, 3 해서 요것만 외웁니다. 앞에 거. 뒤에 거는 그렇게 장난을 안 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요 표를 다 외울 수 있으시면요. 우리 227페이지 문제는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좀 빠른 속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228페이지는 특별한 거 없어요. 이게 뭐냐면 교육비 지원 등은요. 강의하는 사람에게 교육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밑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주관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뉴얼 만들 수 있다. 지침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5번, 6번에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기타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협회 이야기하고 우리 행정제재 넘어가면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내용 전달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고 협회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